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공부할 때 자주 만나게 되는 이런 단어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약간 조금 어렵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부셔버려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얘네가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바라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이왕이면 현재 완료 문장에서 얘네들을 만나볼게요. 물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른 시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부사 already를 볼까요? already라는 부사는 언제 쓰냐면 문장을 말하는 사람 혹은 문장을 듣는 사람의 기대, 예상, 생각보다 어떤 일이 빨리 일어났을 때 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먼저 일어났다는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놀란 느낌이 한 스푼 들어가 있어요. 부사 already는 한국말로 이미 벌써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워요. 현재 완료는 지금 이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지금 상황이 바뀌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부사 already를 문장에 넣어주면 현재 완료로 표현한 지난 일이 화자 혹은 청자의 예상 기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빨리 일어나서 지금 상황도 예상 기대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빨리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현재 완료 문장으로 대답한다면 숙제를 끝냈다는 말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부사 already로 부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 문장을 듣는 사람 누구죠? 이 말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예상 기대보다 더 먼저 빨리 숙제를 끝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가 도착했다는 사실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사 already를 넣어주면 그는 이미 도착했다. 즉 너는 그가 더 늦게 올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너의 예상보다 더 빨리 그가 도착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문장은 벌써 3시야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내 생각대로라면 내 예상대로라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already에는 약간 놀란 느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 yes를 만나볼게요. yes 사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접속사 yes는 아직 안 할 거고요. 부사 yes만 볼게요. 일단 우리말로 아직이라고 뜻을 적어두긴 했는데 사실 yes은 우리말로 무엇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해요.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근데 만약 과거에 저처럼 yes는 아직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해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저는 yes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yes을 생각, 예상, 기대를 담고 있는 단어다 라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yes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yes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는 얘기로 들어주세요. yes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더불어 yes에는 생각, 예상, 기대대로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yes이 부정문에 쓰였다면 우리 yes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부정문에 쓴 yes은 이게 아니구나. 즉 생각, 기대, 예상과 다르구나 라는 의미로 볼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상대로 될 거란 마음은 있습니다.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는 현재 완료 문장이죠. 그리고 다시 쓰인 부정문이에요. 여기에 부사 yes를 써볼게요. 참고로 부사 yes은 주로 문장의 끝에 오는 편이에요. 부정문에서 만나는 부사 yes는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죠. 내 예상대로라면 나 숙제를 끝냈어야 하는데 내 예상과 달리 숙제를 끝내지 못한 거예요. 내 예상과 다른 거죠. 그런데 yes은 예상대로 되겠지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내 예상과 달리 숙제를 끝내지 못했지만 내 예상대로 숙제를 끝내겠지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한국어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아직은 이라고 말하죠. 나 아직 숙제를 못 끝냈어. 아직이란 단어가 숙제를 못 끝냈더라도 끝내긴 할 거야 라는 느낌도 같이 주죠. 그래서 부정문에서 yes은 아직으로 해석하면 편합니다. 참고로 이 말을 yes은 언제나 무조건 아직이란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현재 완료 문장이고 부정문이죠. 문장의 구조가 궁금하면 이 화면 정지하고 봐주세요. 그녀는 아직 자러 가지 않았다는 문장이에요. 예상대로라면 자러 갔어야 하는데 자러 가지 않았어요. 곧 자러 갈 거야 라는 느낌도 들어있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말로는 그녀는 아직 자러 가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yes를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에 썼다면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게요. 생각, 예상, 기대가 맞는지 물어보는 느낌. 물어보는 문장이 yes를 썼어요. 일단 우리 yes를 지워볼게요. 그럼 너 배고프니? 라는 문장이죠. 여기에 yes를 썼다면 내 예상이 맞는지를 묻는 느낌이 들어가겠죠. 즉 내 예상대로라면 너는 배가 고플 거고 그걸 묻는 느낌이 더해지는 거예요. 한국인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4시간 전에 밥을 먹었고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맞는지 물어볼 건데요. 이럴 때 한국인인 저는 너 배고프지?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 아직 안 배고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라면 이 문장을 너 배고프지?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너 이제 배고프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너 아직 안 배고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 not이 없으니까 부정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부정문처럼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럼 예슬 의문문에서도 아직으로 해석하는데 대신 부정문으로 바꿔서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헷갈렸죠. 여러분은 이걸 무슨 법칙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황을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물어보는 문장에서 부사 예슬 굳이 해석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사는 부차적인 정보죠. 즉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이다 보니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면 패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시 물어보는 문장에 쓰였다. 그럼 내 예상이 맞는지 묻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구나. 이걸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문장은 너 런던에 가본 적 있니? 여기에 부사 예시 더해져서 내 예상대로라면 너 런던에 가봤을 것 같은데 그게 맞니? 라는 느낌이 들어가게 된 거니까 한국인인 저라면 이 문장을 너 런던 가본 적 있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혹은 너 런던 아직 안 가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번엔 물어보는 문장이면서 부정문으로 묻는 부정의문문에서 예슬 쓴 경우를 볼게요. 이럴 때는 부정문이니까 부정하겠죠? 생각, 예상, 기대와 다르구나.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물어보겠죠? 그게 맞니? 부정의문문에서는 이렇게 예슬 바라봅시다. 예시 없으면 너 숙제 안 끝냈어 라는 문장이죠. 여기 예슬 넣으면 내 예상대로라면 숙제를 끝냈어야 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안 끝냈네. 그게 맞니? 이런 느낌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파일을 보내겠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친구가 파일을 보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파일을 안 보낸 거죠. 그게 맞는지 묻는다면 한국인이 우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저라면 이렇게 말해요. 파일 아직 안 보냈어? 그리고 이건 약간 비난하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의문문에 예시 쓰이면 이렇게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한국인이 우리에게는 이거를 아직도 뭐뭐하지 않은 거야? 라고 번역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너 아직도 숙제 안 끝냈어?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긍정문에서 예슬 쓰는 경우를 볼까요? 근데 긍정문이라는 건 그냥 내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굳이 또 예슬 쓰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문에서 예슬 쓰면 예상과는 다르네 라는 느낌으로 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예세는 예상대로 되겠지라는 느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have yet to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외워야 하는 표현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따로 블로그에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설명란에 링크를 추가해 놓을게요. 이 문장은 시간이 풍부하다, 시간이 많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부사 예슬 써주면 예상과는 다르구나. 그래도 내 예상대로 되겠지란 느낌이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아직은 시간이 많아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짧고 간단한 단어가 되게 거슬리죠? 사과와 달리 예스는 1대1로 대응시킬 만한 한국어가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just를 볼게요. just는 부사 단어로 방금, 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 문장으로 이전에 일어난 지난 일을 말할 때 지난 일로 인해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전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just를 쓰면 상황이 막 방금 일어났다,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해도 난 저녁 먹었는데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just를 써주면 나 방금 막 저녁 먹었는데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완료는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since나 for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되어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since는 시작 지점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전치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기도 한 since는 뭐뭐 이유로 뭐뭐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 뒤엔 명사가 오고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오는데요. 시작점을 문장으로 말로 표현했다면 그땐 접속사 since구나.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since는 언제부터, 언제 이후로란 뜻인데요. 사실 since는 이렇게 언제까지라는 느낌도 같이 전달해요. 그런데 이 언제에 해당하는 게 지금 또는 과거의 어느 지점만 가능해요. 지금 이전의 어느 지점부터 지금까지라든지 과거의 어느 지점 이전부터 과거의 어느 지점까지라든지 이런 것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과거의 저처럼 since를 이렇게 외우면 since tomorrow라는 말이 완전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내일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가능하지 않고 내일부터 과거의 어느 지점까지라는 말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since를 쓸 수 없고 다른 걸 써야 합니다. since는 미래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떠오르죠? 이렇게 since는 현재 완료 문장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since는 시작 지점, 시작이 된 때를 말해준다고 했죠? 노벰버 11월이란 뜻이고 month는 1개월, 한 달이란 뜻이죠. 11월은 시간 자체를 말하죠. 반면 month는 시간의 기간, 시간의 양을 말해요.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는 건 시간 자체지 시간의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since 노벰버는 되지만 since a month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서울에 머물고 있어란 말에 언제부터인지를 since를 써서 표현해 준 거겠죠? for는 시간의 양을 말하고 싶을 때 씁니다.
얼마 동안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시간의 양을 말하려고 쓰는 for와 어울리는 건 뭘까요? 당연히 시간의 양을 말하는 a month겠죠? 이러면 한 달 동안이란 뜻이 될 거고요. 전치사 for는 뜻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런 말로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for를 써서 지금까지 지속된 시간의 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서 since와 어울리는 건 뭘까요? 2010년이겠죠? 이 둘 중에서 for와 어울리는 건 10 years가 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얘네들을 만나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